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정규방송은 이미 끝났고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백악관과 처음은 아니네요. 인사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이제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도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간다 하는 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예비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내가 제일 지금 우뚝 솟아 있는데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토론을 한단 말이야. 장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뉴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성폭행 재판에 관한 배심원 선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팍스에서 결국은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터커 칼슨을 향해서 러시아 국영방송이 제발 좀 와달라, 비슷하게 그렇게 언제든지 온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이 방송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동안 터커 칼슨의 여러 보도 내용이 어떻게 친 러시아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민권 운동가면서 가수 배우인 해리 베라폰테가 사망했는데, 아침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헤드라인에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해리 베라폰테는요. 우리가 네요 아니면 무슨 자마이카 페어웨어 이런 노래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미국의 민권운동에서는 해리 베라폰테를 빼고는 또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과 연관해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와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위원회, 외교관계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어서 이런 순서대로 오늘의 미국 탑뉴스 오후 브리핑이 되겠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나이가 86살이나 되는데도 재선에 나가겠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나가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워낙에 인기가 없고 또 여성이고 흑인 여성이고 해서 여러 이유로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래서 나간다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 미국의 대통령이 됐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버락 오바마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갔을 때도 선거운동을 했고, 그 뒤에 중간선거에서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활발하게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 성취가 자랑스러웠다. 재선되면은 당연히 더 좋은 미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보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그 비디오 3분 4초짜리 비디오도 리트윗도 했고요. 캠페인 웹사이트까지 전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이번 2024년도 대선에서의 캠페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에 제가 대선에 출마할 때 미국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그 일은 진행되고 앞으로 더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닌가, 권리를 똑같이 하는 아닌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아침에 제가 방송한 그 부분을 클릭을 요 윗부분을 눌러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둘 다 싫다 싫어,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싫다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내가 지금 주도권을 확 쥐고 있는데 이 여름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예비선거 그 후보들의 토론회가 기획됐습니다. 나 싫어. 첫 번째는 밀워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주의 레이건 박물관이거든요. 이 레이건 박물관도
아니지. 왜냐하면 레이건 박물관의 이사장이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적인 신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팍스에서도, 팍스의 메건 켈리,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팍스를 그만뒀습니다만 아주 근사하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 앵커였었죠. 메건 켈리가 그 팍스에서의 대선 후보 토론을 진행한다 해서 나에게 제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늘 일단 이제 뭔가를 제동을 걸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금 재판이 하도 많이 걸려 있고 재판이 될 수 있는가, 기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 일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춰서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차피 그 나중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 너는,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 제가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요. 뉴욕에서 1990년대에 저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성폭행은 했고요. 하는 아주 유명한 어드바이스 컬럼리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의 책을 쓰면서 거기서 폭로를 했고,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가짜야, 내 타입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명예훼손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일인데, 그게 항상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재판으로 이어지려면 그래도 이 피해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재판까지 가서 배심원 선정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뉴욕의 백화점에서 같이 뭐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쇼핑하다가 드레스룸에 받고 딱 그냥 벽에다가 사람하고 뭐 그 상상되시죠? 그랬다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그런 일 없었어 하는 건데, 아마 증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에 그 미인 대회하고 할 때 여성들 드레싱룸에 막 들어가고 이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도 누드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욕에서는 성범죄 희생자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이를테면 공소시효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해 보려고 할 테지만 기각될지 기각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사니까는 뭐 감옥에는 가지 않겠죠. 하기는 감옥에 가서도 대선에 계속 출마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고 하니까 텔레비전에 막 생중계되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주 중요한 다른 이제 정치적으로 기소되기를 바라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서는 그런 대배심들이 이미 구성이 돼서 기소를 해야 된다 하고 이 검찰 측에 레코멘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튼 법정에서 이 대선 캠페인을 하는 동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so interesting 한 건데, 팍스에서 어제 결국은 터커 칼슨이 시청자들에게 하룻밤에 뭐 300만 명이 보는 그런 터커 칼슨 쇼의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마지막 방송인지 모르고 금요일에 끝났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발표하고 나서 러시아 국영방송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러시아 원이라는 국영방송에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라는 앵커가 딱 이제 소셜미디어에 텔레그램, 러시아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성의 소리를 잃어버렸다. 합리적인 소리, 리즈널한 그런 그 소리를 잃어버렸다. 이 터커 칼슨과는 반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를 이성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터커 칼슨은 계속 러시아가 옳다, 러시아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줬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국영방송 앵커가 이성의 목소리를 잃었네, 팍스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해고죠. 그 결정을 지지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업어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우리 러시아 원의 호스트로서, 진행자로서 언제든지 모스크바에서 환영합니다. 이 앵커는요, 미국 국무부에서 가장 이 클렘린의 나팔수다, 에너지가 많은 그런 그 선전 도구다, 그렇게 이제 딱 그 규정을 한 사람이고요. 아주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퍼나르는 방송인이다. 그리고 증오, 터커 칼슨과 비슷해요, 방송 스타일이. 그리고 이 사람은 터커 칼슨에게 대선에 출마해야지 된다, 이런 충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터커 칼슨이 한창 이제 한 몇 개월 전, 1년 전쯤에 방송에서 너무너무, 지금도 인기가 있었지만 인기가 있을 때 뭐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야?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두고 볼 일이고요. 러시아에 조인해야지 된다. 바이든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러시아에서 방송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그 파워풀한 국영방송이 러시아 투데이입니다. RT라고 약자로 쓰죠. 그런데 이 RT에서도 역시 우리 러시아의 터커 칼슨은 조인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제든지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 투데이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터커 칼슨이 미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그 클립을 딱 따다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왔었기 때문에. 3월 22일에요. 마더 존스라는 그 미국의 그 퍼블리카,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심층 보도를 하는 그런 마더 존스가 이런 메모를 발견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클렘린 내에서 팍스의 호스트 터커 칼슨은 정말 러시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칼슨의 방송 클립을 이용하는 게 러시아에게는 큰 아주 그 플러스가 된다 하는 이 같은 메모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중요한 뉴스는 해리 베라폰테 데요 이사데요, 그리고 뭐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 킹스턴 타운. 들을 땐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마이카 페어의 그 마지막에 킹스턴 타운 하는 걸 할 때는요,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노래로. 그리고 포기와 베스의 역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뭐 하인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나 그거 안 할래,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 그리고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인권, 민권 운동을 했었던 사람. 96세로 맨하탄에서 숨졌습니다. 심부전증이라고 하거든요. 결혼은 뭐 3번인가 해서 그 마지막 와이프가 옆을 지켰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수, 배우, 그리고 액티비스트. 인종 장벽을 무너뜨리고 백만장 그 칼립소, 자마이카 페어웰 이런 거 실린요, 킹 오브 칼립소라고 불리잖아요. 이거 공부 다 하고 한 노래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 듣고 자란 그런 노래 같은 것을 의회 도서관에서 막 연구를 했고요. 배우할 때도 드라마 학교를 다녔는데, 드라마 학교 다닐 때 돈을 내야지 되잖아요. 그때 말론 브란도 이런 사람이랑 같이 연기 공부를 했는데, 노래하는 것으로 뉴욕의 클럽에서 노래하고 돈 벌어서 연기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꾸꾸루꾸꾸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많은 노래죠.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노래, 연극 뭐 해서 전부 뭐 그래미상, 토니상, 에미상 다 받았던 그런 뭐 거의 최초의 흑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알 샤프튼 목사가 과거에 같이 민권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엔터테이너, 역사를 바꾸는 액티비스트 활동가,
비길 데 없는, 비할 데 없는 지식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할렘에서 태어났죠. 뉴욕에서. 캐리번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이스쿨은 중퇴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2차 대전 때 해군에 입대해서 뉴저지에 있는 기지에서 그러니까 군수품을 채우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연기도 공부하고 노래도 공부하고 해서 전쟁 끝나고 배우부터 됐는데요. 토니 커티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연기 공부했거든요. 음악할 때는 뭐 마일스 데이비스, 찰리 파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램브린 로즈 아니면 미국의 이미자 시인, 엘러 피츠럴드 이런 사람들 정도 그리고 해리 벨라폰테 정도가 정말 뭐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포크송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핸섬하고 영하고 의식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100만 장 이상 팔린 칼립소였어요. 그게 이제 앨범 이름이 칼립소 1956년도에 그랬던 사람이고 브로드웨이에 당연히 뭐 데뷔를 했었고요. 1963년도에 워싱턴 행진을 할 때 셀마 몽고메리에서 막 흑인들이 막 경관에 의해서 맞고 이럴 때도 옆에 있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장례식 할 때 다 그 코레타 킹 여사를 위로를 해서 마틴 루터 킹의 그 딸이 그 버니스가 그 사진 그 당시에 그 사진 같은 것도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예전에 91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아무튼 언제 예술가가 운동가가 됐는가 액티비스트가 됐는가 아티스트가 언제부터 액티비스트가 됐어요 하니까 해리 벨라폰테의 말이 아니요 저는 원래 액티비스트였는데요 액티비스트가 아티스트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80대 말에도 오바마 때도 계속 이 인종차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해졌는가 수입의 균등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주장했었던 게 해리 벨라폰테입니다. 그리고 뭐 공화당 정부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정부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 콘돌리자 라이스와 콜린 파웰이 국무장관하고 유엔 대사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남자,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예전에는 밭에 나가서 노예를 했는데 지금은 백인 아래서 노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상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이 해리 벨라폰테의 여러 가지 노래 중에서 그 까만색으로 돼 있는 카네기 홀 공연이 가장 소리도 좋고 좋거든요. 케네디 센터 상을 받은 것 그걸 본인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빨간색 자켓인데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네. 나나 무스쿠리와 Deep and wide sea, deep하고 wide sea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그 노래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당시에 백인과 그리스의 나나 무스쿠리와 그때 뭐 Try to Remember 이런 거 다 같이 불렀거든요. 흑인이랑 같이 무대에 선다는 게 두 사람 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 벨라폰테가 세상을 떠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다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됐는데 그 취임할 때 국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야심찬 공약을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고 한국은 지금 목은 중국이 조이고 얼굴 눈 뜨고 이거는 미국이 그렇고 아주 힘든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에 있는 그런 그 국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이 더 지원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스캇 스나이더라는 한반도 전문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일본과 관계 개선한 거, 공급망, 중국을 뭐 생각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한 거,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도청에 대해서도 아직도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는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어떤 공통적인 그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과연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이런 점도 짚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은 뭐 북한 문제 공조한다, 정보도 공유하고 사이버 안보, 뭐 우주 협력까지 많은 것이 나오겠다. 제가 이 부분은요 길게 이거 브리핑 시간이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에 다시 그 내용 전체적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뭐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한국으로서 미국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국빈 만찬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상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